여러분, 혹시 소변을 보고 난 뒤 물을 내려도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뽀얀 거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하얀 막이 표면에 남아 왜 이러지? 하고 고개를 갸웃했던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밤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깊게 파인 자국이 오래도록 남아 요즘 내가 살이 좀 쪘나? 나이 들어서 붓는 건가? 하고 가볍게 넘기신 적은요? 또 밥을 먹고 나면 눈이 스르르 감기고 소파에 잠깐 기대었다가 그대로 깊이 잠들어 버리는 식후 졸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저는 25년 동안 신장을 치료해온 의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거품과 붓기, 그리고 식후에 쏟아지는 졸음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신장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장기입니다. 매일 피를 걸러 노폐물을 빼내고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며 혈압과 심장 리듬까지 조절하는 생명 유지의 핵심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거품과 붓기입니다. 사구체라는 미세한 여과망이 손상되면 원래 빠져나가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그 결과가 맥주 거품처럼 오래 남는 거품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발목과 종아리에 붓기가 생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통증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60-7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고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식사 후 쏟아지는 졸음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밥, 국수,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뒤에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사구체에 미세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식곤증이라 생각하고 눕는 그 순간 신장은 급격히 몰려드는 당의 파도를 감당하느라 과부하지도 모릅니다. 저는 거듭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품료, 발목 붓기, 식후 졸음은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등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도 조금 더 타도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면 결국 엔진이 멈추듯 신장의 신호를 외면하면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 웃으며 살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나이 탓이겠지라는 말을 멈추십시오. 그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5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술실과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실을 오가며 수없이 많은 신장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소변이 멈추며 모니터 경고음이 울리는 그 장면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잊히지 않는 것은 기계 소리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의 한마디입니다. 그때 왜 별일 아니라고 넘겼을까요? 그때 왜 밥 먹고 마시는 그 한 잔을 못 끊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술, 담배를 심하게 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약도 잘 먹고 건강식도 챙긴다고 믿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거창한 병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식후 달달한 커피 한 잔, 입가심 과일 몇 조각, 그리고 밥 먹고 쏟아지는 졸음을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 그 사소한 선택이 몇 년 동안 반복되면서 조용히 사구체를 긁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패턴을 봅니다. 처음에는 조금 붓는 것 같아요. 소변에 거품이 좀 많네요.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긴 시간이 쌓이면 어느 날 검사 결과지에 적힌 숫자가 차갑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EGFR 수치가 떨어지고 단백뇨가 증가하고 결국 투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서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신 것뿐인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장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책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막연한 공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후의 신장을 지키는 한 잔 탑3을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 1가지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투석을 고민하기 전, 바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실천법입니다. 거창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식후 30분의 선택, 단 한 잔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부모님과 함께 보고 계시거나 사랑하는 가족의 노후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잠시만 손을 멈추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두려움을 드리는 의사가 아니라 후회를 줄여드리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때 왜 몰랐을까 대신 그때 바로 바꾸길 잘했다 라고 말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신장을 살리는 식후 한 잔의 진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밥, 국수,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고 난 뒤 혈액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면 포도당이 빠르게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특히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 달콤한 후식이 겹치면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각이 섞인 거대한 파도라고요. 평소에는 잔잔하던 혈관이라는 바다에 식사 직후 갑자기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실은 파도가 몰아칩니다. 이 파도는 온몸의 미세 혈관을 스치며 지나가는데 그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신장의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커피 필터보다도 훨씬 더 촘촘하고 섬세한 여과망으로 하루 약 15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필터는 노폐물은 통과시키되 단백질처럼 꼭 필요한 물질은 혈관 안에 남겨두는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We 그런데 apply 여기에 gentle 유리 조각이 pressure 섞인 just 파도가 above the 반복해서 malleolus, 들이친다고 like 상상해 this, 보십시오. and as the pressure is 한 번 released, you 스칠 can 때는 clear. 작은 흠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미세한 상처가 누적되고 여과망의 구멍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원래 빠져나가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그 틈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거품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물이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거품은 소변 줄기의 색이나 탈수 상태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내려도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고 맥주 거품처럼 끈질기게 남아있는 하얀 거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단백질이 빠져나오면서 생긴 거품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정수기 필터가 찢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거의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피부가 베이면 아프기라도 하지만 사구체가 긁히고 찢어질 때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격히 올라간 혈당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미세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구체 내부 압력이 상승하고 여과 기능은 점점 왜곡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구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사구체 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굳어버린 필터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혈당 스파이크가 올 때 신장은 단순히 걸러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고 신장은 여과량을 일시적으로 늘려 과부하 상태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갑자기 몰려든 유리 조각 파도를 처리하기 위해 필터를 더 빠르게, 더 세게 돌리는 셈입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부하가 반복되면 필터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됩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에
갑자기 탁한 흙탕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잘 걸러내지만 어느 순간 필터가 막히거나 찢어져 버립니다. 결국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는 사구체 여과망을 미세하게 긁고 압력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단백질 누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품료는 그 결과가 겉으로 드러난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후, 졸음, 거품, 붓기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리 조각이 든 파도가 이미 여러 차례 신장을 스쳐 지나갔다는 흔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부터입니다. 파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높이를 낮추고 속도를 늦추고 필터를 보호하는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식후 한 잔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간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지만 특히 신장은 60-70% 이상 기능이 손상될 때까지 뚜렷한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베이면 따갑고 위가 상하면 쓰리고 심장이 막히면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러나 신장이 망가질 때는 조용합니다. 너무나도 조용해서 많은 분들이 그 침묵을 건강으로 착각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병원에서 별말 없었으니 괜찮겠지. 바로 그 안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혈압까지 조정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장치가 서서히 망가져도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피곤한 것 같고 발이 약간 붓는 것 같고 소변 거품이 많아진 것 같아도 대개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문제는 그 조금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신장은 자동차 엔진과 비슷하다고요. 엔진 오일이 조금씩 새고 있어도 차는 당장 멈추지 않습니다. 경보등이 잠깐 깜빡여도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일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로 계속 달리면 어느 순간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때는 이미 수리 비용이 몇 배로 불어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30-40% 남아있을 때는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이르면 이미 상당 부분의 사구체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은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무서운 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거품료가 눈에 띄게 심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굴이 붓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로가 극심해지는 시점이라면 신장은 이미 오랫동안 과부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높은 혈압은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구체를 압박합니다. 그 압박이 수년간 반복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 필터는 상당 부분 닳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라고 말하던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소변이 줄고 붓기가 심해지고 갑자기 숨이 차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묻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요? 사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신장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말은 했지만 너무 작은 목소리였던 겁니다. 거품 한 번, 발목 자국 한 번, 식후 졸음 한 번, 그 작은 신호들이 모여 있었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나이 탓이라는 말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공포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크게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조용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사소한 변화가 이미 60% 이상 진행된 손상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침묵을 깨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73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겉으로 보기엔 참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등도 꼿꼿했고 말씀도 또렷했고
나는 큰 병 없이 잘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식사 습관을 여쭤보니 늘 이렇게 드신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든든히 한 그릇 비우고 식후에는 달달한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큰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덧붙이셨죠. 선생님, 밥 먹고 나면 좀 졸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이 들어서 다 그런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후 졸음은 소화가 되면서 피가 위장으로 몰려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말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어르신의 신장에서 이미 사구체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변 단백 수치가 정상을 벗어나 있었고 여과율 EGFR은 나이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투석 단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몇 년 안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약도 꼬박꼬박 먹고 술, 담배도 안 합니다.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신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커피 한 잔 자체가 아니라 그 습관이 매일 반복되며 혈당 스파이크와 나트륨 부담을 동시에 높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식사는 나트륨 섭취를 늘리기 쉽습니다. 여기에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상승하고 식후 달달한 커피가 추가로 당을 더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서는 급격한 혈당 파도가 일어나고 신장의 사구체는 그 파도를 매일같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이 느끼던 식후 졸음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급격히 치솟은 혈당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피로 반응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몸은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어르신은 그것을 나이 탓으로 해석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소변에 거품이 보인 적은 없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요즘 좀 많긴 한데 물살이 새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발목이 붓는 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으니 병이 아니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검사 수치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사구체 일부는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고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저는 어르신께 거창한 처방전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병을 만든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식후 커피를 줄이고 국물 섭취를 조절하고 식후 혈당 파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지만 검사 결과지를 한참 바라보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바꿔야겠네요. 여러분, 이 사례가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70대, 60대 어르신들, 나는 괜찮다는 믿음, 그리고 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조용한 손상, 식후 졸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달달한 한 잔을 위로로 삼았던 시간들이 쌓여 사구체를 조금씩 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을 때는 아직 되돌릴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신호를 몇 년 더 무시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식후의 졸음과 한 잔의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깊이 신장을 흔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알게 되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62세 이숙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스스로를 건강에 진심인 사람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채소를 충분히 챙겼고 식후에는 꼭 과일을 드셨습니다. 밥 먹고 과일 조금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비타민도 챙기고 속도 개운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달달한 커피 한 잔이 하루의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시간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느낌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서 신장을 조금씩 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부터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발목도 저녁이면 자주 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 붓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을 흘려보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극심한 피로와 구토, 그리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가족의 손에 이끌려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높았고 신장 여과율은 빠르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만성 신장질환 중등도 단계를 지나 더 악화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서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쁜 거 안 먹었어요. 밥 먹고 과일 조금, 커피 한 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대답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선택은 분명 나쁜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일도 커피도 그 자체가 독은 아닙니다. 문제는 조리법이었습니다. 식후에는 이미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시점입니다. 그때 과일이 추가되면 당이 한 번 더 밀려 들어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조절이 완벽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상승폭이 더 큽니다. 여기에 설탕이 들어간 커피가 더해지면 혈당 파도는 2번, 3번 겹쳐집니다. 사구체는 그 파도를 매일같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견딥니다. 하지만 1년, 2년 반복되면 여과망은 조금씩 달아갑니다. 어머님이 보셨던 거품은 단순한 물살의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님, 죄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잘못된 음식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좋은 재료를 잘못된 타이밍과 방식으로 조립하신 겁니다. 식후라는 시간대, 이미 올라간 혈당, 그리고 그 위에 얹힌 과일과 달달한 커피. 각각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조합과 반복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신장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겹쳐서 들어오느냐에 더 민감합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식후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은 공복이나 식후 즉시가 아니라 혈당이 안정된 시간으로 옮겼고 달달한 커피는 줄였습니다. 식후에는 혈당 파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다른 선택으로 대체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단백뇨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급격히 나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신장을 망가뜨린 것은 과일이나 커피라는 단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1년 넘게 방치했던 조립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장은 단순한 선악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이밍, 양, 조합, 반복. 이 4가지가 쌓여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엇이 나쁘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어머님의 질문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리법을 바꾸는 순간 신장의 미래도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탑 3입니다. 식후 30분 계피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를 그저 수정과 향을 내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계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 때문이 아니라 식후에 급격히 치솟는 혈당 파도의 정점을 조금이라도 낮추는데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유리 조각이 실린 파도라면 계피차는 그 파도가 신장으로 곧장 밀려들기 전에 세워두는 작은 방파제와 같다고요. 방파제가 바다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파도의 가장 높은 꼭지점을 낮추면 사구체가 받는 충격은 분명 줄어듭니다. 우리는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완만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몇 년 뒤 신장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식후 30분입니다. 밥을 먹자마자 마시는 것도 아니고 2~3시간 뒤에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이 소화되며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시작하는 시점, 바로 그 골든타임에
따뜻한 계피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목적은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솟구치는 흐름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계피차는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도구입니다. 또 하나, 진하게 달이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농도를 올립니다. 계피 스틱을 여러 개 넣고 색이 진해질 때까지 오래 끓이고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과도한 성분과 수분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계피차는 은은하게 우려낸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종이컵 기준 150ml 정도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더 진하게가 아니라 적절하게가 핵심입니다. 특히 혈당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피는 개인에 따라 혈당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피를 진하게 추가하면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혈당은 단순히 어지러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은땀, 심한 두근거림, 의식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고 본인의 혈당 변화를 체크하면서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합니다.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무작정 늘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피차를 드실 때는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십시오. 달콤함을 더하는 순간 우리가 낮추려 했던 혈당 파도에 다시 연료를 붓는 셈이 됩니다. 목적은 단맛이 아니라 식후의 급격한 흐름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온도로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며 지금 내 신장을 보호하는 방파제를 세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의식이 습관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피차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식후 습관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를 이해하고 그 파도의 높이를 낮추려는 태도입니다. 식후 30분의 선택, 진하지 않은 한 잔, 소량부터 시작하는 신중함. 이것이 바로 신장을 오래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두 번째 탑3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바로 식후 30분 현미보리차 또는 보리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리차가 무슨 약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보리차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보리차를 강조합니다. 자극이 낮고 부담이 적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거창한 비법보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에게는 거의 자동처럼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입이 심심해집니다. 달달한 커피 믹스 한 잔, 과일 몇 조각, 혹은 작은 간식이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저는 이것을 당분 공격 루트라고 부릅니다. 이미 식사로 한 차례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후식이 다시 한번 혈당을 밀어 올립니다. 그 결과 혈당 파도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겹쳐집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그 반복된 파도를 매일같이 맞게 됩니다. 문제는 음식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루트가 습관처럼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끊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리차입니다. 식후 30분,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공격 루트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보리차는 당이 없고 자극이 강하지 않으며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체 효과입니다. 입이 심심할 때 손에 수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달콤한 음료 대신 보리차로 바꾸는 순간 신장이 받는 추가적인 당분과 나트륨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순히 한 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연쇄적인 선택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미보리차는 구수한 향이 있어 식후 만족감을 어느 정도 채워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커피를 끊으니 허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리차는 그 허전함을 비교적 부드럽게 메워줍니다. 이것이 실천의 핵심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습관은 오래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면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자극이 낮으니까 물처럼 계속 마셔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수분 조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리차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몇 리터씩 습관처럼 들이키는 것은 오히려 수분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150ml 정도의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목적은 수분을 과하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분 공격 루트를 끊는 것입니다. 또한 보리차에 설탕이나 시럽을 첨가하는 순간 그 의미는 사라집니다. 밋밋해서 못 마시겠다며 단맛을 더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차는 차로 끝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리차는 방패입니다. 그러나 방패를 들고 과하게 앞으로 달려가면 또 다른 위험이 됩니다. 적절한 양,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결국 현미보리차와 보리차의 가치는 특별한 약효가 아니라 습관의 방향을 바꾸는 힘에 있습니다. 식후 달달한 커피로 이어지던 길을 자극이 낮은 한 잔으로 돌려 세우는 것, 그것이 신장이 매일 받는 부담을 조금씩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작아 보이는 변화지만 그 반복이 5년, 10년 뒤 신장의 상태를 바꿉니다. 신장을 지키는 두 번째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익숙한 길을 다른 길로 바꾸는 용기일 뿐입니다. 이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솔직히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좋다더라는 한 문장에 인생을 걸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 EGFR 수치가 낮고 단백뇨가 있는 분들이 어떤 뿌리차가 신장에 기가 막히게 좋다, 천연 인슐린이다, 이 차만 물처럼 마시면 투석을 피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차를 물 대신 하루 몇 리터씩 마시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거르는 장기가 아닙니다. 칼륨과 수분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전해질 관리센터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이 조절 능력이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정 뿌리차를 진하게 달여 물처럼 계속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에 포함된 칼륨이 몸 밖으로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바나나에 많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칼륨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핵심 전해질입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심장 박동 리듬이 깨지고 심하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58세 김만수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미 만성 신부전 말기로 진행 중이었고 수치가 안정적이진 않았지만 간신히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 뿌리차는 신장을 살린다는 글을 보고 그날부터 물을 거의 끊고 그 차만 드셨습니다. 하루에 2~3리터씩 진하게 달여서요. 가족도 말렸지만 약보다 자연이 낫다며 고집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만에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가락이 저리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칼륨 수치가 위험 구간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심전도는 이미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택한 것은 독이 아니라 좋다더라는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 진하게, 많이, 물 대신은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뿌리차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농도, 그리고 상태를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태도입니다. 신장은 이미 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인데 거기에 칼륨과 수분을 과하게 밀어넣으면 결국 배출하지 못하고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고칼륨 혈증이고 그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전기 신호의 붕괴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일수록 무언가를 더 먹어서 고치겠다는 생각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민간요법, 기적의 차, 자연치료법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의학은 수치를 보고 판단합니다. 신장은 감정이 아니라 기능으로 말합니다.
이미 여과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정 성분을 과다하게 밀어넣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폭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분입니다. 차니까 괜찮겠지 하며 물 대신 몇 리터씩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수분 과다도 부담입니다. 부종이 심해지고 혈압이 흔들리고 심장까지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고칼륨과 수분 과다가 동시에 겹치면 신장은 물론 심장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겁을 주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에게 진하게 많이 물 대신이라는 조합은 금지입니다. 차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약이 되려면 정확한 상태 평가와 조절이 필요합니다. 무지와 과신이 합쳐질 때 가장 위험합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다행히 응급투석과 치료로 위기를 넘겼지만 그 이후 신장 기능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단 2주의 선택이 몇 년의 시간을 앞당긴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억하십시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는 것이 답입니다. 인터넷의 화려한 문구보다 내 검사 수치가 진실입니다. 그리고 좋다더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심장이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분노하며 드리는 경고입니다.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솔직히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좋다더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신장을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EGFR 수치가 낮고 단백뇨가 있는 분들이 이 뿌리차는 신장을 살린다, 천연 인슐린이다, 물처럼 마시면 투석을 막는다는 문구를 그대로 믿고 그 차를 하루에 몇 리터씩 물 대신 마시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대부분 응급실이었습니다. 신장은 칼륨과 수분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 능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뿌리차를 진하게 달여 계속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륨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바나나에 많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칼륨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유지하는 핵심 전해질입니다.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심장 박동 리듬이 무너지고 심하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5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이미 만성 신부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식단 조절과 수분 조절을 강조했지만 인터넷에서 본 기적의 뿌리차를 더 믿었습니다. 물을 거의 끊고 그 차만 하루 두세 리터씩 마셨습니다. 자연이 약보다 낫다는 말을 반복하시며요. 그리고 불과 2주 만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빠져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칼륨 혈증. 심전도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택한 것은 독이 아니라 좋다더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진하게 많이 물 대신이라는 조합은 가장 위험합니다. 뿌리차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태를 무시한 채 농도와 양을 통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태도입니다. 신장은 이미 여과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칼륨과 수분을 과하게 밀어넣으면 결국 배출하지 못하고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심장 전기 신호의 붕괴입니다. 또한 수분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차니까 괜찮겠지 하며 몇 리터씩 마시는 습관은 수분 과다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수분 과다는 부종을 악화시키고 혈압을 흔들며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칼륨 상승과 수분 과다가 동시에 겹치면 신장과 심장은 이중으로 위협받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일수록 무엇을 더 먹어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하십시오. 인터넷의 화려한 후기보다 내 검사 수치가 진실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에 기대지 마십시오. 신장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관리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좋다더라는 말이 여러분의 심장 리듬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분명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에스탑 ADD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키면 신장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준입니다. 먼저 STOP입니다. 첫째, 식후 믹스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달달한 커피는 이미 올라간 혈당 파도 위에 기름을 붓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식후 과일을 무조건 건강하다는 이유로 바로 이어서 드시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과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타이밍과 반복이 문제입니다. 특히 거품료가 있거나 발목이 자주 붓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식후에 졸리다고 바로 눕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식후 졸음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급격한 혈당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눕기보다 가볍게 움직이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다음은 ADD입니다. 식후 30분,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음식이 소화되며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따뜻한 차 한 잔, 약 150ml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더하십시오. 많이가 아닙니다. 정확한 양이 중요합니다. 종이컵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신장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높이를 낮추는 작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차들은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입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미 처방받은 당뇨약, 혈압약, 신장보호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25년 동안 차만 마시면 된다는 말을 믿고 약을 끊었다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의학적 치료는 기둥이고 식후 습관은 그 기둥을 지지하는 보강제입니다. 기둥을 빼고 보강제만 남기면 집은 무너집니다. 또한 소변량이 갑자기 줄거나 거품료가 급격히 심해지거나 발목 얼굴 붓기가 심해지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극심한 피로와 구토가 동반된다면 차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멈추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십시오. 신장은 한번 크게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장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식후 커피 한 잔 대신 식후 30분 따뜻한 차 150ml. 이 작은 변화가 5년,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건강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두 글자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투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